향기와 컬러의 바다, 마음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씨 아로마 세라피스트 김민서입니다. 마인드 블루투스, 내수용 감각 균형 잡기 프로젝트, 저와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블루투스, 여러분들은 블루투스 하면 지금 막 어떤 게 떠오르세요? 블루투스 스피커? 블루투스 이어폰? 블루투스 헤드셋? 키보드. 네, 블루투스 키보드도 있죠. 이런 거 말고도요. 우리가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선을 연결하지 않고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모든 확장 기기들이요.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서 이 컴퓨터, 핸드폰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핸드폰에 있는 작은 동영상이나 사진도요. 텔레비전과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면은 텔레비전 화면, 커다란 화면을 통해서 또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일상에서 이 블루투스는요, 아주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네, 이 블루투스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뭐 가장 단순하게 말을 해 본다면은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어떤 주파수 혹은 어떤 전파를 잡아채서 그걸 내가 사용하는 기계와 연결을 하는 게 블루투스의 기능이죠. 그래서 핸드폰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가 좀 이 핸드폰 스피커가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는 이 공간을 꽉 채우게 아주 멋진 사운드의 음악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스피커를 준비를 하고요. 그 스피커와 핸드폰을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면은 내가 핸드폰으로 음악을 켜면은 그 음악 소리가 어디를 통해 나와요? 그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게 되죠.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음질로요. 이런 블루투스 기능을요,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많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아주 익숙한 이 블루투스 기능을요, 우리 몸과 마음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그게 바로 이 마인드 블루투스 내수용 감각 균형 잡기 프로젝트를 만들게 된 저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기계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기계가 어떤 물리적인 선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도 서로 동기화가 돼서요. 연동이 돼서 그 기능이 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거를 우리 먼저 이 질문을 보면 우리 마음에 적용을 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은요,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핸드폰이 어떤 스피커에 연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핸드폰에서 전송한 소리가 그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게 되죠. 그러면은 내 마음이 어디에 연결됐느냐에 따라서요. 바로 연결된 그곳에서 내 마음이 지금 표현이 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친구와의 채팅창 속에 내 마음이 온전히 동기화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 바로 그 친구와의 채팅, 그 대화 속에 나의 마음이 지금 막 표현이 되고 있는 상태겠죠. 근데 똑같이 친구와 카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 마음은 그 카톡창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나의 어떤 내 마음속에 걱정, 어떤 생각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손가락은 친구의 그 카톡 문자에 반응을 해서 계속 답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사실 나는 내가 무슨 답을 하고 있는지, 이 친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예요. 자꾸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걱정 있죠. 그 고민으로 계속 생각이 집중이 되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살면서 참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내 옆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다른 곳 저 멀리에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바로 마인드 블루투스로요. 그러면은 바로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요. 내 마인드 블루투스가 동기화되지 않은 그 사람의 말은요. 귀로 안 들어오거든요. 나중에
그 사람이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 너 하나도 안 들었지? 내가 무슨 말 했어? 그러면은, 아, 미안. 진짜 하나도 안 들었나 봐. 기억이 안 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기도 하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연결된 곳은 어디일까요? 지금, 음, 당신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연결된 상태인가요? 당신의 내면, 인이요, 인. 그 안에 어딘가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의 어떤 생각과 연결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떤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몸의 어느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나요? 혹은 몸 전체와 연결이 되어 있나요? 아웃. 지금 당신의 마음이 연결된 곳이 혹시 바깥인가요? 내 곁에 지금 앉아있는 그 사람에 연결되어 있나요? 그 사람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가 계속해서 나의 주의를 끄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지금 내가 있는 이 공간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공간에 무엇이 자꾸 나의 주의를 끌고 있나요? 내가 무언가에 집중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 공간에 어떤 소리나 냄새나 온도나 상태나 이런 것들이 자꾸 거슬리나요? 아니면 자꾸 그쪽으로 눈길이 가나요? 지금 당신의 마음이 연결된 곳은 어디일까요?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한번 내 마음을 찬찬히 관찰해 보세요. 이 마음의 블루투스는요, 지금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나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시뮬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이 주제는요, 이런 주제는 소설이,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아주 낯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시뮬레이션이다.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이 말을 왜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말은 정말 사실일까요? 진실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내수용 감각에서 이 말이요.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요. 외부의 감각이요. 우리가 소위 오감이라고 하는 거 있죠.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보고, 피부로 감촉을 느끼고, 귀로 듣는 그 오감이 대표적인 외부 감각이죠. 네. 이런 외부로부터 우리가 알아채는 감각들이요. 모든 감각들, 그거에다가 몸 속에 지금 나의, 그리고 당신의 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몸 속의 상태가 어떤가를 뇌로 전달해서 우리가 알아채는 그 감각이요. 안의 감각과 바깥의 감각이 서로 합쳐져서요. 단순히 더하기가 아니라 얘네들이 합쳐진 어떤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요. 이게 시너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다를 거예요. 어쨌든 이 바깥의 감각과 몸 안의 감각이 이 정보가 콜라보를 이루어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시뮬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바깥 세상, 우리 주위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떤 냄새를 맡고, 어떤 감촉을 느끼고, 어떤 감각들을 알아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다 달라요. 왜냐하면요,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시간 속에 있어도요, 사람들의 기억이, 제각기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진짜 똑같이 어떤 상황을, 어떤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해온 사람도요, 나중에 서로 자신들의 기억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완전히 다르게 기억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거는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 각자에게 자신의 기억이 진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 이 상태가 너무나 참 묘하고, 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많은 상황과 사건들, 에피소드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또, 그런 특성들이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해요.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던 거, 되게 오래전 영화인데,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네, 그것도 그런 남녀의 서로 똑같은 상황 속에 있던 남녀가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주제를 이제 영화로 표현한 거였거든요. 우리는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걸 경험해도요, 저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감촉을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외부에서부터 알아채는 그 감각들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공통적인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외부 감각의 이런 특성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요, 아무리 똑같은 경험을 했더라도 저마다에게는 그게 똑같은 경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기억이 각자에게는 진실이기 때문에요, 그 중에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건 가짜야라고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요, 저마다의 시뮬레이션인 거예요. 근데 이 시뮬레이션이 외부 감각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강도로, 얼마나 정확하게 인지하느냐, 알아채느냐, 그것까지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몸속 감각 정보를요, 우리가 알아챌 수 있게 해주는 우리 몸의 감각 시스템이 내수용 감각인 거예요. 네, 내수용 감각은 영어로는 interoception이라고 해요. 바로 인테로. 이 감각이 안을 향한다는 거죠. 우리의 몸속 세상을 느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자신이요. 내수용 감각의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몸속의 상태를 감지해서 그 몸속의 상태를 감지한다는 건요, 몸속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 어떤 상태야? 균형이 잘 잡혀 있어? 아니면 무언가로 균형이 깨져 있는데 그 균형이 깨진 상태가 어떠해? 어떤 게 그 균형을 깨고 있어? 이런 다양한 정보들 있죠. 이 정보들이 바로 몸속의 상태를 감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내수용 감각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돼서 해석이 되어지고 통합이 되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정보들을 다 종합해서 보니까 지금 우리 몸에서 이런 반응을 해야 되네, 이런 조절 반응이 일어나야 되네, 그렇게 정보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몸속에 그 정보를 보냈던 바로 그곳으로 다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너 그럼 지금 그런 상태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 라고 이 조절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방향의 소통이 있죠. 네. 이게 내수용 감각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뇌와 몸 사이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내수용 감각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의 뇌는요, 우리의 바깥,
우리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만 감지하고 알아채고 그걸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 플러스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정보도요. 내수용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전달받아서 그걸 또 처리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도록 혹은 어떤 감정을 느끼도록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수용 감각, 몸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태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에 따라서 그럼 이 몸속에 이 상태들이 균형 잡힌 상태로 최적의 상태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보내는 신호를 다시 전달받고 이 양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내수용 감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수용 감각에 포함되는 그 정보들이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것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보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심혈관계, 심장, 혈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뇌로 보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수용 감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내 심장 박동이 너무 빠른가, 너무 느린가, 균형 잡힌 상태로 있는가, 이 신호를 뇌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무 이게 균형 상태보다 너무나 빠르게 뛰고 있어요. 그럼 이걸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신호, 어떤 명령을 또 뇌에서 내부, 우리 몸속의 기관으로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소화기계요? 소화가 지금 음식을 먹어가지고요. 소화작용을 열심히 해야 돼요. 소화 효소도 충분히 분비가 되고, 이 내장의 운동도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연동 운동도 잘 일어나서, 어디에 적체되거나 어디에 쌓이는 거 없이요. 이게 잘 소화가 되고 또 필요한 거 잘 흡수되고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이게 막혀버렸어요. 정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혹은 소화액이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소화효소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부분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 모든 것들도요. 우리가 우리 배를 째고 열어보지 않더라도요, 내시경으로 보지 않더라도요, 예, 우리 뇌는 순간순간 다 알아채고 있어요. 내수용 감각이 정보들을 계속해서 뇌로 전달해 주거든요. 그 다음에 방광. 방광에서는 어떤 정보를 전달해 줄까요? 소변이 얼마만큼 찼나? 이제는 화장실에 가야 할 때인가? 아직 좀 더 차야지 소변이 마렵다는 신호를 보내야 할까?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소변이 다 차지도 않았는데 이 방광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 지금. 아니면 소변이 다 찼는데도 왜 내보낼 생각을 안 하고 있지? 뭔가 문제가 생겼나 보네? 이런 신호들이요. 이런 신호들을 뇌로 보내서 적절한 피드백을 받게 되는 거고요. 호흡기계. 여기는 어떤 신호들이 내수용 감각을 통해서 뇌와 소통을 하는 그 정보가 될까요? 충분히 산소가 이 호흡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지, 몸속에서 이제, 세포들이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 작용을 하고 노폐물로서 내보낸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몸속에 쌓이지 않고 잘 배출이 되고 있는지 그 정보들을 뇌로 전달해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호흡을 하는데 뭔가 물리적으로 방해가 되는 요인들이 있나? 우리 몸속에서 횡격막이 제대로 유연하게 잘 움직이고 있는 거야? 어떤 이유로 얘네들이 굳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 뭐 이런 정보들까지도 이 호흡기계를 통해서 호흡기계의 상태를 내수용 감각을 통해서 뇌가 소통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장 통증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내장 통증은 속쓰림이 아닐까요? 속쓰림, 뭐 위경련, 아니면 그 화장실 가고 싶은데 특히나 막 설사나거나 이럴 것 같을 때 화장실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참고 있을 때 배에 엄청나게 아프면서 막 식은땀까지 나죠. 네. 요런 것들이요. 근데 이거는 그 통증의 정도가 커서 우리가 바로 나 지금 배가 아프구나. 뱃속에서 난리가 났구나. 어떻구나. 상태를 그냥 바로 알아챌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알아챌 수 있는 통증 말고요. 아주 미세한 통증들까지도 그 내수용 감각을 통해서 이 내부 장기와 뇌가 서로서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 상태를 끊임없이 조절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배고픔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피로감을 느끼는 것. 이것도요. 내수용 감각이 온전하게 작동을 하느냐 아니면은 내수용 감각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얘가 제대로 작동을 못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리 느낄 수가 있어요. 네. 똑같이 안 먹었는데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때는요.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이상하다. 나 음 한 끼도 안 먹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한 끼도 안 먹었는데 왜 배가 안 고프지? 계속 속이 더부룩하지? 아주 가끔이라도 이럴 때 있잖아요. 특히 뭐 몸살이 나거나 그랬을 때요. 아니면 '아 나 좀 전에 먹었는데 왜 또 배고프지?' 이런 경우가 더 많을까요? 아 네. 사실 저는 요새는 이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배고픔을 느끼는 거. 이것도요. 뇌수용 감각이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뇌로 보내주고 뇌는 그걸 얼마나 잘 알아채고 여기에 적절한 반응을 다시 몸으로 보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갈증을 느끼는 것도 그래요. 어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거짓 배고픔이란 얘기요. "아 배고파. 나 좀 전에 뭐 먹었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해서 음식을 먹는데도 그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일 때요. 사실 이 내수용 감각을 통해서 몸에서 뇌로 보내는 신호는 배고프다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 거짓 배고픔 상태일 때는요. 몸에서 뇌로는요 분명히 "몸에 수분이 부족해. 목말라."라고 보냈는데 뇌에서 "그래? 배고파? 뭐 먹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내수용 감각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이때 내수용 감각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면은 "몸에 수분이 부족해." 신호를 보내면 뇌에서 "아 그래? 알았어. 물 마시게 해 줄게." 하면서 갈증을 느끼게 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뭔가 내가 밥을 먹었는데도 좀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배고픔을 느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가 고파질 시간이 됐을 때 말고요. '이상하게 왜 벌써 배가 고프지?' 이런 순간들에는요. 일단 물 한 컵을 마셔 보라고 하잖아요. 이게 내수용 감각에 뭔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요. 몸에 수분이 부족한데 배고프다는 신호로 뇌에서 해석을 하게 됐을 때도요. 그렇더라도요. 실제로 몸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였던 거니까 물을 일단 마시면은 그 몸속에서 뭔가 해소되지 않았던 불균형 상태가 다시 균형 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죠. 내가 물 한 컵을 마심으로써. 몸에서 어떤 그 해소되지 않았던 욕구가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그 신호, 잘못된 신호도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파 할 때 물 한 잔을 먹으면 희한하게 물 한 잔 먹었는데 배고픈 느낌이 싹 가셨네. 허기가 싹 가시네. 이럴 때 바로 내수용 감각이 잘못된 정보를 뇌에 보내고 있었다는 거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순간에 이렇다는 거죠. 우리 현대인들의 몸속에서 내수용 감각이 작동할 때 뭔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해요. 배고픔과 갈증이 서로 혼동된 상태로 잘못된 정보를 뇌로 보내고 뇌에서 잘못된 신호를 또 우리 내부의 장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떤 피해를 봐요? 네. 살이 찌죠. 비만이 되고요. 물론 체중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정확한 몸속의 정보를 뇌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근데 사실 배고픔이나 갈증이나 피로는요. 우리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느껴지잖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지금 내 혈관 속에 내 몸을 순환하는 내 피가 "너무 산성화됐어. 너무 알칼리화됐어." 이런 거 여러분 평소에 느끼시나요, 살면서? 아니면 "내 피가 삼삼 농도가 너무 높아. 터질 것 같아." 이런 느낌 자주 느끼시나요? '혈당이 너무 높아졌네. 피가 너무 끈적끈적하네. 돌아다니는 피가 아주 끈적끈적하게 돌아다니고 있네.' 이런 거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잘 느끼시나요? 음.
우리 몸속 내부 장기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우리가 특별히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은 거의 못 느끼고 살아가게 돼요. 네. 근데 그런 것들에 우리가 뭔가 이 내수용 감각을 통해서 그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수용성, 민감성을 높일 때 그게 또 어떤 우리가 지금 함께 음 무언가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 부분에 또 바로 연결이 되어지는 작업이기도 하거든요. 네. 일단은 여기서는 내수용 감각도 어떤 거인지 마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체온은 우리 손으로 "아 너 열나는 것 같아." 하면 몸이 으슬으슬 추우면서 손으로 이마만 짚어봐도 '아 나 진짜 열나네.'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몸속에요. '내 심장의 온도가 지금 어떻지? 내 위의 온도가 지금 어떻지? 내 간의 온도가 지금 어떻지?' 여러분 그거 알 수 있나요? 평소에 그런 거 느껴지세요? 나 이 피부 표면의 온도가 얼마만큼 올라가 있는지 만큼 이 내 몸속의 온도가 얼마만큼인지 잘 느끼시나요? 이 몸속의 온도를 뇌에 전달을 해 주고요. 그래서 이게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뇌에서 조절해 주는 거. 이것도 내수용 감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근육의 긴장 정도도예요. 근데 이 근육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근육 있죠.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어서 근력 운동에서 키우는 그 근육이요. 그 근육의 긴장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내부 장기의 근육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몸속의 대부분의 장기들에는 다 근육층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근육층을 특별히 내장 근육이라고 하거든요. 음. 그리고 심장의 근육은 또 이름이 따로 있죠. 너무 중요해서. 심장 근육을 줄여서 심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근육의 긴장도도 이 내수용 감각을 통해서 뇌에 전달을 해주고 뇌가 이 적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거죠. 우리 몸속에 그 각각의 그 근육을 가지고 있는 내부 장기로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육이 이 내부 장기의 근육이요. 계속 긴장된 상태로 있으면 그 장기의 기능이 어떻게 될까요? 과도하게 긴장됐을 때 내부 장기의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이 된 상태에서 이완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정도가 심할 때 뭘로 느끼기는 해요. 뭘로 느낄까요? 통증으로 느껴요. 그래서 막 위경련 일어나는 거 있죠. 몸에 어딘가에 경련성 통증이 일어날 때 엄청 아프잖아요. 그게 바로 내부 장기 근육의 긴장 상태가 제대로 이완이 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깥으로 통증을 느끼기 전에 네. 그전에요. 긴장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내수용 감각을 통해서 우리 내부의 장기들은요. 뇌와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이거 여기 좀 문제 생겼는데 이거 풀어야 돼. 얘 좀 이완할 수 있게 해 줘야 돼."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 이 신호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알아챌 수만 있다면 그 생각하기도 싫은 극심한 경련성 통증으로 가기 전에 무언가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요. 간지러움이랑 가려움. 이거 두 개 차이 뭔지 아시죠? 간지러움은 뭔가 외부에서 내 피부를 자극해 가지고 간지러움을 유발하는 거고요. 가려움은 뭐예요? 가장 쉬운 게 모기 물려서 가려운 거? 네. 그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피부에 어떤 발진이 생기거나 피부병 나도 엄청 가렵잖아요. 그런 가려움. 네, 이게 이 겉에 피부에서뿐만이 아니라 내부 장기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간지러움이나 가려움을 뇌로 전달해 주는 거는 내수용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정서적인 접촉 있죠. 이것도 내수용 감각을 통해서요. 음 그 정보가 뇌로 전달이 되고 그게 뇌에서 또 우리 몸으로 피드백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어 우리가 되게 뭔가 힘들거나 어떤 걱정거리가 있어서 잔뜩 긴장되어 있거나 스트레스 상황에 있거나
뭔가 힘든 그런 상태에 있을 때요. 내가 신뢰하는 누군가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줘요. 내 손을 부드럽게 잡아줘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의 고통이 조금은 누그러드는 거 느끼잖아요. 근데 그것도 바로 내 수용 감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몸속에 무언가가 몸속에 이물질이 침투해서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뭐 이런 이물질이 침투해서 감염을 일으킨 상태라는 것도요. 내수용 감각이 바로 뇌로 전달해 줘요. 그러면은 이 뇌에서도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될지,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그 신호를 내려보내서 우리가 적절하게 외부에서 침입한 침입자들을 처리함으로써 건강 상태, 이 균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네, 즉각적인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순환,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 몸이 균형이 웬만하면 깨지지 않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신체 내부 온도와 함께 이 피부, 우리 겉으로 느끼는 이 피부 온도 있죠. 사실 이거는 외부 감각인데 이것도 내수용 감각이에요? 라고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건데요. 내수용 감각과 우리가 외부 감각을 딱 나누어서 그 경계를 딱 나누어서 구분할 수는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경계가 겹쳐지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 피부 온도인 거죠.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요. 내수용 감각에 대한 많은 연구들 속에서 이것도 내수용 감각이다. 저것도 내수용 감각이다라고 언급이 되어지고 연구가 되어졌던 것들을 여기에 다 모아 놓은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어요. 네. 다양한 내수용 감각들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내수용 감각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존재의 이유. 네.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이요. 이게 있는 목적이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네 가지로 축약해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제가 계속해서 균형 얘기를 했죠. 네. 우리 몸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 이거 다른 말로 항상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것. 몸이 건강하다는 건요. 무언가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딱 적절한 상태에 있을 때 건강하다고 하는 거고요. 딱 그 적절한 상태가 균형 잡힌 상태, 항상성이 유지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 범위 있죠. 이 범위에서 잠깐 벗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금방 그 범위 안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항상성이라는 거는 어떤 고정된 상태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그 균형 상태로 수렴하는 그런 역동적인 작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이 내수용 감각 결국은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뇌로 전달을 해 주고 또 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는 신호를 몸에 전달을 해 줘서 서로서로 상호작용하고 조절할 수 있게 해 주는 거는 결국 우리 몸이 최적의 상태로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함이죠. 네. 가장 최적의 상태로 생존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내수용 감각 균형 잡기 프로젝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감정이에요. 감정하고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내수용 감각은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내수용 감각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뇌로 전달한다 그랬죠. 그럼 뇌는요, 이 정보를 받아서 이거를 어떤 감정 상태로 산출을 해내게 돼요. 감정은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출발점은 바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직감이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말로 직감이요. 그 직감이 영어로 gut feeling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 gut가 바로 내장이에요, 내장. 네, 위, 소장, 대장, 이 내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아, 느낌이 싸한데? 이거 감이 좋아? 이런 거예요, 직감. 그 직감이 결국 머리에서 나오는 통찰이 아니라 우리 뱃속에서 나오는 느낌이라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이 내수용 감각이 하는 역할을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그 단어예요. 직감을 거트 필링이라고 표현한다는 거는요. 그래서 이 말은 다시 거꾸로 뒤집어 보면요. 내수용 감각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부적절한 감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에서 생뚱맞은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수용 감각이 건강할 때, 이 내수용 감각을 통해서 우리 몸속의 장기와 뇌가 원활하게 소통을 할 때요, 그 감정도 아주 균형 잡힌 건강한 상태로 작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맞는 가장 정확한 감정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 감정이 사실 우리의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성적으로 행동을 한다고는 하지만요. 많은 부분 감정에 의해서 어떤 반응을 하게 되지 않나요? 그리고 그 반응이라는 건 대부분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내수용 감각은요. 행동을 유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행동은 우리의 어떤 반응, 어떤 습관, 패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해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내수용 감각이 자아에 대한 감각을 제공해 준다고 해요. 네, 자아요.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한 나의 대답이요. 나는 이런 사람이지. 나는 누구지라는 그 대답을 제공해 주는 거. 그 정보를 주는 게 바로 내수용 감각이라고 합니다. 네, 내수용 감각이 존재하는 이유요. 그 목적을 보면은 이게 좀 중요하다라는 그 느낌이 막 들지 않으시나요? 네, 그럼 그 중요한 내수용 감각에 대해서 이제 좀 실제로 우리 몸속을 들여다보면서 얘네들이 이 내부 장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뇌로 어떻게 보내주는 거고, 뇌와 어떻게 양방향으로 몸이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